어릴 때 자주 듣던 말 중 하나로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란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 말을 믿고서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면 착하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산되는 말도 안 되는 뉴스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저 참아야만 하는 현실을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법은 존재하는가, 전문 지식 없이 떠드는 잡담 이야기. 오늘의 주제, 교화는 가능할까? 시작합니다.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사실상 답이 반쯤 나와있는 주제기도 합니다. 교화는 개소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왜 우리 사회가 교화주의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범률 통계를 본다면 실제로 효과가 꽤나 있거든요. 이 통계가 교화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교화가 안 되었단 증거는 없는데 범죄자한테 교화되셨어요? 물어보면 전부 교화되었다고 할 테고요. 10명 중 대략 7에서 8명 정도는 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와, 교화 잘 되고 있네 싶죠. 하지만 정작 교화를 놓고 본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지하를 뚫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면 자극적인 기사들이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플러스 사기 및 음주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2명 중 1명꼴로 교화는 이뤄진다고 할 수 있죠. 가장 재범률이 높은 사기만 봐도 40에서 50% 언저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린 형량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고작 저거밖에 안 줘? 저런 인간이 사회에 몇 년 만에 나온다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화의 입장에서 볼 땐 매우 잘된 판결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인터넷 발달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넷 발달이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정보의 확산성이니까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불합리한 점을 커뮤니티에 알릴 수도 있게 되었죠. 개개인의 불합리한 사연에 사람들은 공감하고 힘을 모으며 여론을 형성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강도, 살인, 성범죄, 주치사건, 사기 등의 피해자와 유족의 삶이 소개된다면, 그리고 현재 가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같이 소개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법이 왜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극적인 요소를 넣게 되죠.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 후 감형, 초범인 전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후 감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그리고 때마침 전과가 있는 자가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생각은 굳어지죠. 교화는 개소리라고. 안타깝게도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존재하는 이상 교화는 쭉 이어질 겁니다. 통계상으로 교화는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째서 교화에 부정적이냐? 결국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만 믿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점에서 비유하자면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한 살 버릇 뒤질 때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 현상은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 쭉 이어지죠. 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극적인 기사들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찢어 죽일 나쁜 놈, 교활한 놈, 이상한 놈, 더 이상한 놈, 더 이상한 놈, 더 이상한 놈 등등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던 악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던 놈들부터 시작해서 내로남불을 실천하는 안 입고 온 놈,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은 없다고 몰아가던 놈 등등등. 그렇게 있다 보면 전과 15범이 또 범죄를 일으켰니, 전과 30범 이상인 사람이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다 잡혔다느니,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극적인 기사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된다면 생각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기엔 단편적인 정보는 너무나도 자극적이며 인생의 기억과 유사하기에 나무로 숲을 잃어버린 후조. 그렇게 교화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의 감정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사회에 저런 쓰레기들을 내보내는가?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가? 크게 한번 사기치고 몇 년 감옥에 살다 나오는 걸 권유하는 사회가 아닌가? 거기에 억울하게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될 경우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축축해지듯 서서히 들어오는 비상식한 일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화라는 단어에 혐오감을 안겨주죠. 단편적인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정보의 확산성이 너무나도 좋기에, 바로 이렇게 재범률 통계가 20% 언저리에 불과하지만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요. 통계가 거짓되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엔 감옥 수용 인원이 100%를 넘어서 어지간해선 징역 안 보낸다더라. 인권 문제가 커지면서 구속도 안 한다더라. 피해자 구제는 없고 가해자만 권리를 찾아주니 범죄자들이 교화는커녕 운이 없다고 하소연하더라. 범죄 사실을 숨기긴커녕 영웅담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더라 등등. 정보의 확산성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내 주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들마저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 1만 명 이상의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 몇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쏟아지는 악인에 대한 평가들, 뉴스에 다뤄진 범죄만 끔찍
끔찍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는 어떤 범죄든 다 끔찍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환은 정해야죠. 초범일 경우 징역을 가지 않는 이유는 감옥 내에서 이상한 기술을 배울까 우려되어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옥 내에서 기술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범죄자 인맥도 쌓고서 나오는 탓에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교환은 개소리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떠나서 직접 경험을 비유해 본다면 주위에서 징역을 간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 뿐더러 재범까지 해서 2번, 3번 감옥에 간 사람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흔하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일 테지요. 기인지유, 기우, 쓸데없는 걱정. 2021년 범죄 발생 건수는 142만 9,826건으로 검거 건수는 113만 6,665, 검거율 80%에 달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본다면 범죄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엔 딱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교환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길거리의 사람들은 전혀 돌아다니지 않을 테니까요. 자극적인 사건들이 집중 조명되어 형량이 낮다고 소리치지만 교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형량을 받고 교화되는 사람이 있기에 내려지는 형량일 겁니다. 믿을 수가 없지만 통계는 세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이상으로 괴담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아는 쓰레기들은 교화 안 되던데. 이거 진짜 맞나? 사람이 교화될 리 없잖아. 2부로 가죠.